안녕하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 8차 시 강의입니다. 8차 시에서는 엑셀 데이터 병합과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병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EDA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차트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방법도 실습하고 EDA의 기법과 정성적인 분석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설 도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 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개의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각 시트별로 또 다양한 시트가 있을 수 있고요. 파일 관리를 위해서 각각의 다른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파일을 보내거나 또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병합 과정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부분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제 생성을 통해서 엑셀 파일을 만드는 실습도 해 보았기 때문에 자,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엑셀 예제 파일 3개를 만들어 줘 해도 되고요. 만들려고 해도 되고요. 이름, 연락처, 성별, 참여 지역, 참여 지역은 춘천, 강릉, 원주, 기타로 하고요. 노트북, 지참 여부, 가능, 불가능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알게 된 경로, 자, 이번 교육 같은 경우 어떻게 알았냐 라는 부분도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교 홈페이지, 지인 또는 포스터를 보고 SNS라든가 기타 항목으로 각 행의 개수는 15개로 해주고 예제 항목의 값은 수가 같지 않게 랜덤하게 생성해줘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제 파일을 하나 성별 같은 걸 했더니 남녀 너무 똑같게 생성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항목의 값의 개수가 항목의 값의 개수가 같지 않게 랜덤하게 생성해줘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줘 볼게요. 엑셀 파일로 줄지 다운로드를 바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줘 라는 질문을 조금 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석 중이고 파일이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 시트를 가지고 시트의 순서를 바꾸는 질문지를 해서 엑셀 파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의 파일을 한 개의 파일로 간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 개의 파일들을 지금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 파일 이제 3개가 생성이 됐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3개 파일을 한번 저희가 다운로드 받고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 첫 번째 엑셀 파일이고요. 편집 사용 눌러보겠습니다. 원주 강릉 랜덤하게 여성, 남성, 와우 좋습니다. 연락처도
엄청나게 네, 가상의 번호인데 이 번호는 가상 번호이기 때문에 실제 번호를 누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10 이런 부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555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가상의 연락처 번호를 만들어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락처 부분은 예,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네요. 자, 두 번째 예제 파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개수의 항목을 랜덤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 나타나는 개수나 여성 부분들, 남성 부분들, 가능, 불가능도 모두 좋습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역도 다르고 참가자 순서는 뭐 정렬을 시키면 되니까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생성이 됐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질문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된 파일을 하나로 취합해야 되는데 생성된 네, 3개의 파일을 하나로 취합해줘. 자, 컬럼명은 그대로 유지해서 1행에 써주고 하나의 시트로 모든 정보가 취합될 수 있도록 해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각 파일의 내용은 변경하면 안 되고 가상으로 생성되게 하지도 마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당하는 파일을 3개를 생성을 하는데 이 생성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가상의 어떤 번호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생성되는지 또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모든 정보의 하나씩 취합한 엑셀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합된 파일 내용을 화면에 보여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직접 파일을 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그 엑셀 창처럼 보였던 그런 화면 창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춘천 강릉 불가능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홈페이지 부분도 네.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파일을 보면서 실제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로 바꾸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 원주 가능 부분이라든가 또는 포스터 부분 네. 그 다음 두 번째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 부분의 셀 부분도 네,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바꾸지 말고 변경하면 안 되고 가상으로 생성하지 마라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챗GPT를 질문하고 결과물을 보면서 아, 이게 모양이 바뀌었네. 생성된 것이 내가 첫 번째 원했던 것은 여기는 남겨놓고 일정 부분만 변경할 거였는데 다 바뀌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부분. 자, 엑셀 취합 파일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엑셀 취합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 연락처, 성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게 된 경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자, 엑셀 취합이라는 파일의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바꾸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하고 변경하면 안 되고 생성되게 하고 그 다음 각 셀 내의 텍스트 줄바꿈. 자, 줄바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줄바꿈은 그대로 유지해 주고 열 너비는 25로 맞추어 줘. 최종 결과물은 우리가 원하는 머지점 xlxs로 생성하여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고 화면에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챗GPT를 사용을 하면서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 자꾸 느는 그런 느낌들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머지 부분의 분석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분석 중인데 데이터의 양이 좀 많을 때에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로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운로드 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화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merge.xlsx라는 여기 엑셀 파일, 머지의 파일명도 바로 내가 원하는 파일명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열 너비입니다. 열 너비나 폰트나 글씨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엑셀 파일 예제 이거 아니고요. 잠시만요. 다시 열겠습니다. 탐색기하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머지했던 부분에 다운로드가 됐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 뒤쪽에 있는 건 저희가 아까 열었던 파일 부분이라서 닫고요. 자, 편집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열 너비가 25예요. 그죠? 열 너비 24.38, 25 정도로 해서 모든 열의 크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명도 머지라는 걸 했고요. 저는 다운로드 할 때 머지라는 엑셀 파일이 있어서 머지1이 된 것 뿐이에요. 머지라는 엑셀 파일로 저장된 것은 맞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으면 저희가 이것을 여기에요. 아래쪽에 이 기능도 굉장히 추가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머지 엑셀 파일을 만들고 다시 노트북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트로 만들어줘 했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명령을 한번 줘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노트북 저희는 이제 노트북 지참 여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노트북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노트북 지참 여부의 가능, 불가능 숫자를 카운트하여 파이 차트로 만들어줘. 범례도 표시하고 레이블은 인원수로 표시해줘.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할 때 그래프를 가리지 않도록 해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해봤는데 차트의 그 내용들의 값을 겹쳐지거나 글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범례 같은 부분이 그래프의 위치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자, 요건데요. 저희가 한글 차트 부분은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부분의 차트 부분을 해야 해요. 그쵸? 예, 폰트도 줘야 되고 한 창 내에서만 유지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잠시 제가 여기 부분을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한글 파일도 넣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아예 폰트까지 저는 줘볼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업로드 한 다음에 너가 가상환경에 설치해서 한국어 사용 설정을 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챗GPT도 학습을 하지만 챗GPT에 명령을 주는 사람도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눔 고딕에 대한 폰트와 해당하는 소스 휠 파일도 같이 주어서 한국어가 깨지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셋업 뭐가 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직접 등록하겠습니다. 네, 등록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죠? 네. 완료가 됐대요. 샘플 데이터가 됐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다시 차트를 바꿔줘 하는 것이죠. 자, 잘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면서 살짝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부분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북의 지참 여부 저희는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네, 가능과 불가능이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불가능 24명에 대한 노트북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앞전에서 저희가 차트 만들기나 모양이나 그 다음 위치, Y축, 제목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잘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번에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보고 진행을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EDA가 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부분인데,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조금 크게 하고요. 자, 저희는 어떤 정성적인 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싶은데 제가 챗GPT한테 물었어요. 자, EDA가 도대체 무엇이니? 라고 한 거죠. 여러분도 지금 EDA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EDA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요약하고 통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초기 탐색적 분석 단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초기 로우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죠? 어떤 엑셀 파일이든지 또는 로그 파일, 뭐 마케팅 파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여줄까? 이 데이터는 무엇일까? 이 특징이 무엇이지? 어디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 이런 이상치나 데이터 품질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요 목적은 이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을 시각화하고 그것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부분일까라는 데이터 분포와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상치 탐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에 관련된 부분은 0점부터 100점까지라고 해볼게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105점이에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의 입력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었던 데이터 항목 셀이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값을 찾아내고 처리하고요. 데이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 학생들이 있고 노트북 지참과 지참하지 않았는데 지참하지 않은 학생들의 남녀 비율이 연관관계가 있을까?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인가? 없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설 설정을 하고 기반한 가설 분포에 대한 부분을 탐색합니다. 그럼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 준비를 하고 분석이나 모델링을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하죠. 자, 데이터를 지역별로 모으거나 또는 남녀 성별별로 모은다던가 또는 참여하는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주로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한대요. 평균, 저희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값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성적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성적의 평균을 내서 1등과 마지막 순위까지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중앙값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학생들의 전반적인 키 부분이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평균을 갖고 있고 중앙값은 첫 번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의 중앙값은 얼마일까? 또는 제가 신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235부터 245, 255까지 다양한 신발 사이즈가 있을 건데요. 이 신발 사이즈에 판매된 최빈값, 가장 많이 판매된 부분의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저희는 신발 가게에서 어때요? 제일 잘 팔리는, 그죠? 사이즈를 갖다 놓아야 영업이 잘 되겠죠. 이러한 분석들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시각화하는 부분은 히스토그램 또는 뭐 산점도, 꺾은 선 그래프, 뭐 히트맵도 있을 수 있고요. 파이 그래프도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와 파이 그래프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수 간의 관계를 계산을 하고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을 해서 이상치가 있는 부분이나 또는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EDA는 주로 어떤 것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예전에 통계 부분을 확인했던 SPSS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파이썬을 가지고 요약하고 시각화하고 통계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EDA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고 올바르게 EDA가 수행이 돼야 내가 원하는 결과값에 유용한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결국은 값의 그 추산치나 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해 가면서 모델링 과정을 효율성 있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엑셀 자료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희가 2024년도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아까 저희가 실제 생성했던 참여하진 지역, 그리고 남녀, 성별, 그리고 만족도 1점부터 5점까지의 만족도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 링크를 통해서 이 설문조사를 엑셀 파일로 받은 로우 자료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됩니다. 위쪽에 있었던 많은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미가 있는 필요한 몇 개의 열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다든가 다른 시트에 준비를 시켜 놓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개수는 한 12개 정도로의 설문 응답 시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도출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주고 이 자료는 우리 기업에서 AI 자율주행 로봇 단비 교육을 진행한 만족도에 대한 자료이다. 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네, 여기서 넣네요. 살펴보고 설명해줘. 챗GPT가 그 인코더, 디코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어의 맥락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오타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만족도를 살펴보고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이 타임스탬프가 그날에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지역이나 성별, 참가자의 참여한 지역과 성별을 확인하고 만족도 부분, 운영 만족도에 대한 부분 5점 척도, 그리고 교육 만족도 내용도 5점 척도였다. 강사진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했고 교육 효과의 지식 역량 수준까지도 질문되었다라고 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한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도출을 하는데요. 자, AWS 딥레이스에 관련 경험이 이전 대회 참여 여부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향후 대회 참여 의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본 교육의 유용성이나 추천 의향들을 또 5점 척도로 받고 있고요. 자유 의견까지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분석 방향은 만족도 평가나 효과 평가, 그리고 참여 의향 분석과 지리적인 분포와 성별 분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원하는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의 지역별 만족도 평균 점수를 알려줘 했고요. 지역별대로 만족하는 점수를 분석 결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에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가설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볼 만한 가설을 도출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교육의 효과 및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역에 따른 만족도 차이 가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이냐 농촌 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내용, 강사진 만족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고 통계적 감정을 수행하면서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자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가설을 세워서 한번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저조한 지역에서 적용할 개선 방향을 한번 도출해보자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교육 내용의 만족도와 강사진의 만족도 상관관계를 보고
지식이나 역량 향상도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가설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전에 아마존 딥레이서에 참여했던 경험이 지금 현재 교육과 향후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자. 예, 그러면 참여했던 그룹과 참여하지 않았던 그룹의 통계적인 검정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교육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들만 추가해서 가설 도출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많은 가설 도출을 해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한국어 차트 부분 해결하는 부분도 업로드 해주시고요. 한글 폰트가 포함되어 있는 폰트도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실습을 했고요. 자, 앞에서 도출했던 EDA 방식의 내용을 그래프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 부분이 저희가 결과 보고서나 또는 유의미한 결과로 다음번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가치적 데이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에서 살펴봤고요. 자, 결론입니다. 강의 만족도나 개선점, 추천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강점과 개선점을 반영을 하면 더 나은 만족도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고요. 추가 분석이나 피드백의 세부 항목이 필요하면 저희는 요 그래프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DA 탐색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챗GPT를 활용하면 파일을 병합하고 데이터 처리가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EDA, 그러니까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와 시각화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자, 이러한 이번 학습 내용을 잘 활용하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